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운명이 슬슬 결정이 되고 있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함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형 아닙니까? 징역 2년을 구형한다. 이거는 민주당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됨에 따라서 한성진 부장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진짜 이재명의 운명이 좌지우지가 되겠죠. 오늘 제가 그런데 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10월 달에 나오게 되는 재판 중에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도 있고 위증교사에 대한 문제도 10월 달에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 맞으시죠? 이재명 대표님. 운동 공동체는 아니고요. 운명 공동체인 김혜경 씨. 이 김혜경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도 10월 달에 나오게 되거든요. 오늘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거는 바로 그래서 김혜경 씨의 사실상 비서라고 봐야 되는, 개인 비서라고 봐야 되는 이 배소연에 대한 묘한 어떤 입장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또 김혜경 본인 스스로도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배소연에 대해 가지고 강조했던 건 뭐였어요? 꼬리 자르기였죠.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다. 김혜경 씨는 아무것도 몰랐고 배소연이가 혼자 충성심 때문에 그거를 당한 것이었다. 라는 식으로 이재명과 김혜경은 배소연을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과연 배소연 씨가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까요? 꼬리가 잘리기만 할까요? 결정적인 녹취록까지 우리가 들어봤었을 때 배소연이가 명백하게 김혜경 씨의 개인적인 비서 역할을 했다. 바꿔 얘기해가지고 직권남용의 직무 범위를 갖다 훨씬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횡령죄까지도 배임죄까지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폭로를 제가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배소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배소연 본인 스스로 같은 경우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고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배소연 같은 경우도 선거법 위반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 김혜경이랑 똑같은 혐의입니다.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10만 4천 원을 국회의원이 이제 그 와이프들 6명을 모아놓고 밥을 샀다. 지카드로 산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썼다라고 하는 김혜경과 똑같은 범죄 혐의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재명 가족을 위해 가지고 사적인 심부름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게 또 허위사실 유포가 돼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서 두 가지 범죄 혐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배소연에 대한 재판 결과가 유죄면 김혜경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당연히 유죄죠. 왜? 범죄 혐의가 똑같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가 똑같은데 한 명은 유죄가 되고 한 명은 무죄가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소연이가 그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 거 10만 4천 원이 유죄라고 확정이 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김혜경도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뭐냐? 지난 4월 달에 배소연이가 상고하는 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심까지 싹 다 유죄였거든요.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2심에서 그냥 포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죄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납득이 잘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 배소연이가 김혜경을 생각하고 김혜경을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4월까지만 하더라도 김혜경의 재판이 지연되지 않았었어가지고 8월 달에 원래 선고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8월 12일로 선고 날짜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럼 4월 20일 정도에 배소연이가 상고하는 거를 포기했는데 원래 같았으면은 자기 죄가 유죄가 되면 김혜경이 유죄가 되는 걸 뻔하니까 시간을 끌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최소한 6, 8개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좀 끄는 게 김혜경이를 위하는 길일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배소연이가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배소연의 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당연지사로 그러면 김혜경에 대한 죄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는 이게 배소연의 일종의 반란이자 배신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은 김혜경 씨가 10만 4천 원이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이번에 이제 박선진 부장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김혜경, 배소연, 운전기사, 수행팀장 네 사람에 대한 금융정보를 갖다가 전부 다 제출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은행에 지금 이제 제출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뭐가 확인이 가능하겠어요? 법인카드를 어떤 식으로 유용했는지가 다 싹 다 확인이 되겠죠. 시간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10만 4천 원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박선진 부장판사가 금융정보 제출을 명령한 것은 10만 4천 원이 10만 4천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라고 하는 혐의랑 같이 세트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소연이가 그래서 상고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김혜경의 10만 4천 원 유죄가 사실상 확정이 된 것이고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됨에 따라 동시에 수천만 원 가까이 되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것도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지금 세트로 유죄가 되는 겁니까? 이재명, 김혜경이 세트로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러면 배소연이가 이 어떤 파급력을 모르지 않았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제가 보기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나 이재명과 김혜경이가 모든 것들을 배소연한테 다 지금 뒤집어 씌웠거든요. 이재명이 하는 얘기도 뭐였어요? 횡령한 거는 배소연이다. 아내는 몰랐다. 이게 이재명의 말 아니었습니까? 지난 이제 그 2022년도 8월 달에 한창 이제 법인카드 문제가 됐었을 때 페이스북에다가 지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 법인카드를 샀던 거, 그거는 배소연이가 했던 것이고, 횡령도 그렇기 때문에 배소연이가 했던 것이고, 모든 건 배소연의 책임인 것이고, 아내는 몰랐다. 이게 지금 이재명과 김혜경의 입장 아닙니까? 김혜경 또한 마찬가지로 법정에 가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증언했었고. 바보가 아닌 이상 배소연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징역이라고 한다면은 아이 그래 좀 무서우니까 이재명한테 끝까지 충성을 다해가지고 뭔가 좀 개딸들이 자기 좀 지켜주고 하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집행유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그럼 어차피 깜빵 안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재명과 김혜경을 위해 가지고 위증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혜경 씨에 대해 가지고 또 범죄 혐의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게 범죄 혐의 가 인정이 되면은 공무원 월급만큼 이게 지금 한 몇 억 가까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배소연과 조명원 선생님의 그 월급을 합쳤을 때 그거를 전부 다 횡령한 걸로 또 인정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횡령죄로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정말로 배소연이가 김혜경의 수행비서가 맞았냐? 이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놀라운 폭로가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녹취록에 이런 얘기를 배소연 씨가 합니다. 저희 우원식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저희 화요일날 만나는 거 여의도가 좀 6분이라 사모님 갤러리가 있으시다라고 들었어요. 양주에 이재명 김혜경 사모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누구한테 전화를 한 거냐? 정성호 있죠. 그렇죠.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부인한테 배소연이가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딱 보니까 6분 이렇게 사모님들 모이는 자리라고 하니까 요게 지금 딱 공직선거법 위반이 됐던 6명 식사 자리 그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조금 말을 흐렸다가 배소연이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 아니요 제가 배 비서고요. 이거 제 번호인데 사모님 이게 김혜경 사모님 번호로 저장이 되어 있으세요? 네 이러면서 이게 지금 무슨 소리겠어요? 이 정성호 와이프 같은 경우는 배소연의 전화번호를 갖다가 김혜경이라고 생각하고 김혜경이라고 저장을 해놨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배소연이가 막 해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김혜경 사모님 번호가 아니라 제 번호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야. 네. 그래서 화요일날 사모님 갤러리에서 만나셔도 괜찮은지 여쭤보라고 하셔서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쭤보라고 했다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김혜경이죠 당연히. 네. 그러시면 사모님 주소 좀 하나 보내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11시 반으로 들었거든요. 화요일 11시 반에 뵙겠습니다 사모님 이러고 끊깁니다. 이게 지금 어떤 녹취록이겠어요? 100% 누가 보든지 간에 이 배소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기도에서 성남시에서 무슨 외국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귀빈들이 왔었을 때 대접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적인 어떤 성남시랑 경기도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김혜경의 개인 일정을 조율하는 그런 비서 역할을 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누가 보든지 간에 배소연은 뭐였던 거예요? 김혜경의 개인 비서가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통화가 딱 끝나자마자 배소연이가 뭐라고 하냐? 다들 지 말만 해.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성과가 또 있나 보죠. 명백하게 그래서 배소연이가 상고를 안 하게 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10만 4천 원 유죄라고 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혜경도 똑같이 유죄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유죄가 된다면 수천만 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라고 하는 것도 유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김혜경, 이재명도 싹 다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도미노처럼 이렇게 무너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김혜경과 이재명의 배임 횡령죄까지 배소연의 지금 이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재명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이 벌써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